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연휴가 되셨는데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요즘에 야당의 문제는 고사하고 여당 국민의힘에 이준석이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또 내부 총질을 또 하고 윤 대통령한테 아주 마음에 심적 그 마음에 부담되는 일을 막 그냥 입을 열었어요. 참 나는 이 정치사에서 말이죠. 여당의 당 대표가 뭐 역선택을 해서 됐거나 안 됐거나 여하튼 됐던 사람이 몰라도 저는 저렇게 모를까. 아니 세상 나이가 어리다해도 저렇게 모를까. 아니 여당 대표가 성상납 사건과 그 뇌물 의혹, 그 증거인멸 의혹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당원과 당직을 위해서 일단 사퇴를 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그 자기의 정치적으로 기회를 찾는 거를 해야 되는 거가 일상 보편적인 그 상황인데요. 자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떤 답변을 안 해요. 그래 놓고 경찰이 조사 안 받았다. 경찰 조사 안 받았다. 이 얘기만 해요. 그래 놓고 그냥 당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윤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막 지어서 하고 대통령한테 막 어?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그렇게 하고 합니다. 나 이런 건 살다가 처음 봤어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아주 무질서입니까? 이게. 이 이준석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 되기는 전혀 틀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시장판에 가서 시장 잡변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그저 쌈질이나 시키는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거나 하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은 책임지는 정치인으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냥 부적격적이에요. 아 정말 세상에 또 난 그 살다 보니까 또 난 여당에서 또 이러는 걸 처음 봤어요. 청와대에서 그냥 참겠 아니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 여하튼 이준석이 같은 저런 젊은 정치인은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정치계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정치는요 자기 행동과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입니다. 정치는요 자기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당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당직을 갖고 있는 당대표다. 그러면 더 중직입니다. 자기가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겼을 때도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난 이거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듣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정치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경원 대표가 아주 이 대표에 대해서 아주 막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어요.
나경원 대표는 지난번 대표 선거 때 이준석이가 43%인가 받고 나경원 대표가 37%인가 받아서 한 6% 차이, 그냥 5.5%인가 5, 6% 차이로 아마 나경원 대표가 떨어졌는데요. 그때 나경원 대표는 당내 당원들이 한 투표는 이겼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한테 떨어졌죠. 야, 나경원 대표 전 원내대표하고 이준석이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게임도 안 되죠. 이준석이 뭐 쓸 데가 있습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그냥 안철수고 합당하는 거에도 반대하고 안철수를 씹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가출해서 나가다니고,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대통령 선거 때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지방선거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경기도지사 때 김은혜 내려보내려고 그러고, 예? 그쪽에 강용석 변호사하고 합의를 했더니 합의 안 해도 이긴다고, 협상 안 해도 이긴다고 그러더니 졌잖아요. 건설처럼 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준석이 뭐 했습니까? 맨날 당내면 시끄럽게 하고 그러지. 상대편 당에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또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여당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많은 사건이 터져도 그거를 잘근잘근 씹는 걸 못해요. 대통령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때 해수부 공무원 갖다가 이렇게 피살하게 만들고 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정치 잡배밖에 안 됩니다. 그 나경원 대표가 한 그 보도에 나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두고 내부 총질, 그것도 폭탄을 던졌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또 본인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로 출연해 진행자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자체가 내부 총질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를 묻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 망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정치인은 해야 될 말이 있고 맞습니다. 정치인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전체적인 기자회견은 도가 지나쳤다.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이준석이. 나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았을 때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형사적으로 준비하고 내려놓고 잠시 쉬는 것이 더 큰 비례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개적 조언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난다며 그때 딱 물러서고 조금 기다리면 오히려 기회가 올 텐데 라며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리위 징계 당시 이 전 대표가 알아서 물러났다면 희망이 있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그렇게 물러나고 희망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정치계에서 아주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있으면 성비위 사건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나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싸워야 된다며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전 대표가 당에서 거론되는 선당 후사에 대해 비판한 것을 두고 본인도 당 대표 때 토지 의혹이 있는 분들에게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탈당을 권유했다며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당 후사란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개인 생각 억누르고 당 안위 안녕만 생각하라는 이야기일 것 같다며 북한에서 쓰이는 그 용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선 내내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의 말은 들어보기가 어려웠다며 맞습니다. 여당에 그 많은 사건이 터지고 그 호기가 와도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뭐 꿀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은 틀렸어요. 전혀 틀렸습니다. 정치계에서는 다듬어서 써먹을 제목도 안 됩니다. 맨날 분란이고 불지를 할 텐데요. 무슨 뭘 써먹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그의 말은 윤 대통령 또는 내부에 향해져 있었다고 이 대표의 앞선 태도를 재차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이 XX 저 XX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라고 논란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옛날에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막말을 했다. 그것을 문제 삼았더니 사담으로 한 거니까 괜찮다고 했다. 그 기억이 나더라고 받아쳤다. 그 당시 안철수 때는 아주 심한 그냥 쌍욕을 했잖아요. 이준석이가 하고 했단 말입니다.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묻자 이 언론 애들은 말이죠. 맨날 값어치도 없고 써먹을 것도 없는 거게 이준석이만 갖다 이게 두드러운 쪽을 보내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게 내부 분란을 치르려는 건지 윤석열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 언론계는 못 믿겠더라고요. 나 전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요새 말씀을 잘하시더라며 홍 시장의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 한마디 드리겠다고 답을 대신했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을 포용할 울타리를 제발로 걷어찼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 당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의 리스크가 좀 있는 것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의 폭탄이 떨어져 너무 아쉽다고 당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한편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아직 깊이 생각한 적 없다. 웬만하면 안 했으면 한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열린 전당대회에서 37.1%의 득표율로 이 전 대표 43.8%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그 당시 이준석이는 43.8%였고 나경원 그 전 대표는 37.1%. 그러니까 약 5.7%, 6%가 안 되게끔 차이 났는데요.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대표는 당내에서는 월등히 이겼어요.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한테 떨어진 거죠. 앞으로 당내에서 당대표 뽑을 때는 절대로 국민 여론조사 하면 안 됩니다. 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동창회 대표는 동창회에서 뽑습니다. 친목회 대표는 친목회에서 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원들만 위한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앞으로 선출하게 되면 그 조항을 삭제해야 됩니다. 당원만 뽑으면 됩니다.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하는 거는요, 역선택이라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상대편에서는 약한 대표가 되면 흔들기 좋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여론조사가 왔을 경우 그 사람네들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는 삭제해야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이준석이는
곧 경찰에서 김상진 그 아이카시사 대표 저 조사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끝나면 이준석이 일단은 어떤 경우였든지 소환해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보면 알겠는데요. 그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압니다. 그때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이준석이는 정말 이 나라에서는 완전히 사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때문에 정치계에 나가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지금 당장만 그냥 그 자리에 붙들어서 그냥 룰루랄라 지내고 그냥 뭐 당비 그 지원금 나오는 거 가지고 잘 쓰고 잘 먹고 그래도 대우하고 그냥 하여간 너무나 자기 도취에 취해가지고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정치 도의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라든지 오늘 아침 방송은 어처구니 없는 아무리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런 사람 다시는 정치계에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